안녕하세요. 알류심정입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2022년 전기 교육대학원 지원 후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지원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네, 한양대 입시 전형은 서류와 그리고 구술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류 플러스 서류 안에는 원서 그리고 학업 계획서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탈락 없이 모든 지원자들이 구술 면접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한 분의 학생 5명으로 대면 면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한 분의 학생 5명이면 꽤나 지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분에 의해서 당락이 좀 결정될 만큼 한 분의 파워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면접 질문도 보니까 되게 평이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그닥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형식적인 좀 그런 좀 한라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면접 질문이 평이할 경우에는요. 지원자들 간의 점수 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 지원자, B 지원자, C 지원자, D 지원자가 면접 질문에 답변이 7점, 8점, 9점, 8, 7점, 8점 이런 정도였다. 그러면 점수 차가 별로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류 기본 베이스로 있던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원서나 학업 계획서 부분이 충실하지 않으면 추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면접 질문 살펴보시면 지원 동기는 모두에게 공통된 질문이었고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부분도 공통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학교를 선택한 이유, 아들러 심리학 선호 이유, 그리고 상담사로서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한 꼬리 질문이 좀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상담이란 무엇인가, 좋아하는 상담 이론에 대한 질문, 전공 질문도 굉장히 큼직큼직한 개념에 대한 러프한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구체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한양대가 조금 더 자기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그 러프한 준비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자기 탐색에 대해 심층적인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는 이 면접 전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이 면접 질문이 평이할 경우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자들이 별로 이제 점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지원자들 간에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부분들을 고유성을 좀 더 강조해야 면접관에게 좀 더 강렬한 임팩트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추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점, 8점 받는데 퍼펙트 1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본인이 어떤 서류 점수에서 다른 사람들과 2, 3점 차이가 나는데 면접에서 10점 만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한 곳에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류가 좀 탄탄한 상태가 되어야 면접을 잘 보더라도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접 질문이 좀 평이할 경우에는 자기 탐색을 좀 충실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심층적인 답변에 대해서 잘 하시려면 자기 탐색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한두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기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소감은 면접관에 따라서 분위기도 다르고 질문도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은 좀 아이 컨택도 안 된 상태에서 좀 딱딱하게 진행했던 것 같고 어떤 분은 시간 제한 없이 답변에 리액션도 잘 해주시고 편안한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엔 좀 지루했다고 오후엔 좀 풀어졌다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방이 달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면접관이 한 2분 정도가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면접에 도움된 활동은 인성 면접이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그리고 끊임없이 설명해보고 준비한 내용을 되뇌면서 말해보았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책 읽기와 스터디도 일종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후회되는 점은요. 인성 질문에 비해 전공 지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쎄요. 전공 지식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은 걸 후회할 만큼의 어려운 전공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저도 갸우뚱하긴 하네요. 인성 면접이 주가 될 경우에 자기소개 플러스 지원 동기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꼬리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 그만큼 제 소개에 흥미가 없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가 없다라기보다는요. 제가 이제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인상 면접 시연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범 답안처럼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본인의 삶이 뭐 FM처럼 살아오셔서 FM으로 답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한층 더 들어가서 깊이 질문해보고 나면 그렇게 모범생처럼 살아오신 것도 아닌데 단편적으로 FM처럼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리고 교직이라는 어떤 그 틀, 그리고 상담 심사라는 어떤 직업, 이런 어떤 상이 있어요. 이미지 상이 있고 그 상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나온 답변들일 경우에 FM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을 이제 인성 이제 면접 시연을 하거나 또 개인 컨설팅을 할 때 자기 진실된 솔직한 지원 동기는 이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또는 자기가 너무 속물 같아 보이지 않나? 막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짜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틀에 갇혀서 만들어낸 이 모범적인 어떤 이미지 상에 관련된 답변을 하시게 되면 100명 중에 99명이 하는 답변 같은 답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FM이죠. 모범 답안이죠. 정답 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죠. 뭐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그렇죠? 정답 같은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흥미가 없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죠. 그게 옳은 답변이고 맞는 답변 같은 건 더 이상 할 질문이나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니크하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그 특별한 부분들이 나오면 이 사람이 궁금해져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추가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뭔가 이렇게 그 부조화라고 하죠. 인지 부조화라고 해서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본인 자신이 그 부조화가 될 경우에도 또 그 부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또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으로 그만큼 변별력이 있을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제 입장 같아선 저는 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기 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탐색이나 상담사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개인으로서 어떤 준비가 충실하게 되었나라는 부분들은 인성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검증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100명 중에 99명이 하는 그런 똑같은 답변을 할 경우에는 점수도 똑같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쵸? 누가 비슷한 답변을 해 누구는 8점 주고 누구는 뭐 5점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자기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질문 위에 인성 질문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못한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인성 질문이 주가 되는 학교들이 좀 있죠. 그런 학교들은 서류에 대한 비중이 좀 높기도 하고요. 숙명여대 후기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겠지만 숙명여대도 이렇게 인성 면접이 주가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성 면접이 좀 압박 면접까지 조금 여겨진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FM과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고 가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그 가치관과 사고 체계에 의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압박 면접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바닥에 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숙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더 치밀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인성 면접을 중점적으로 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서류의 비중이 많이 높을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커버하고 인성 면접 점수를 받으려면 자신만의 어떤 고유한 개성적인 어떤 특성들을 많이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료심정과의 개인 상담 또는 진로 진학에 대한 개인 컨설팅 문의는 네, 마음심의 블로그 게시글, 마음심의 상담 프로그램을 참조하시면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포스트를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